안녕하세요. 헤비프레임입니다. 이번에는 옵티미스틱 렌더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미스틱 렌더링. 이거가 뭐냐? 이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마 이 옵티미스틱 렌더링이란 말을 직접 들어보지 못하셨을지라도, 제가 설명을 하면, 맞아, 그거 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옵티미스틱 렌더링이라는 게 뭔지 한번 제가 만든 정의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옵티미스틱 렌더링이라는 건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작업들이 있어요. 뭐 통상 우리가 이제 에이싱크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API에서 뭔가 작업을 처리를 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그 결과가 다 완성되기 전에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일단 사용자가 의도한 대로 클라이언트 단에서 우선 결과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서버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든지 그런 상관이 없이. 그리고 서버에서 오케이 또 의도대로 그러니까 작업이 완성된 경우에는 결과를 유지를 하고, 만일에 서버에서 처리를 못했을 경우 뭐 아니면 뭐 네트워크 오류가 났을 경우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의도대로 작업이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작업을 원상 복구시키는 어떤 일련의 UI 작업을 이걸 옵티미스틱 렌더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걸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옵티미스틱 렌더링 사용이 언제 바람직한가? 이런 걸 한번 보면요. 우리가 흔히 보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에 보면 좋아요 또는 하트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이게 실제로는 어떤 특정 사용자가 좋아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서버에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서버에서의 처리가 일단 되기 전에 클라이언트 단에서 즉각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서버 단에서 처리가 실패할 경우에 클라이언트 단에서 다시 원상 복구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럼 왜 이제 이렇게 하는가 보면 인증이나 구매 등과 같은 이런 오퍼레이션이 있었죠. 이런 오퍼레이션에서는 최종적으로 처리가 된 거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만일에 이제 뭐 인증되지 않았는데 뭐 인증됐다고 먼저 보여준다거나 구매 처리가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구매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사실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좋아요 같은 경우에 이게 서버에서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뭐 로딩 스피너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아무 액션도 안 하고 있는 거는 약간 좀 일종의 이게 좀 오버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어떤 그러니까 이제 아주 크리티컬하지는 않지만 사용자가 그 처리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은 예들이 어,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옵티미스틱 렌더링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보면서 한번 이 옵티미스트 렌더링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 작업 디렉토리나 가셔가지고 플러터 프로젝트를 만드세요. 제가 지금 현재 준비해 있는 이 프로젝트는 플러터를 만들면 생성되는 기본 카운터 앱에서 카운터 관련된 기능 다 지우고요. 몇 가지만 바꿨습니다. 제가 바꾼 부분은 타이틀을 뭐 Optimistic Rendering Demo라고 했고요. 그리고 CM의 Primary Swatch를 붉은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앱바의 타이틀 바꿨고요. 그리고 카운터 관련된 내용 다 지우고 플로팅 액션 버튼도 지우고 현재 화면 한가운데 아이콘 버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콘은 페이보리트 보드 아이콘이고요. 컬러는 레드로 줬고 아이콘 사이즈는 보기 좋도록 120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아이콘은 처음에 만일에 이렇게 비어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게 속이 꽉 찬 하트 아이콘으로, 그리고 속이 꽉 찬 하트 아이콘일 경우에 그걸 다시 클릭을 하면 속이 빈 아이콘으로 만들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그런 어떤 상태를 유지할 변수가 필요하겠죠. 제가 그래서 그거를 favorited
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불리한 값을 가질 거고 초기 값은 false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클릭할 때마다 상태가 바뀌는 게 결국은 상태를 토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토글하는 그 기능을 가진 함수를 만들 건데 그걸 제가 이제 토글 favorite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리모트 API 호출 작업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가지고 future를 쓸 예정입니다. 자, 그 함수를 future를 리턴하는데 그 리턴 값으로 저는 불리언을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toggle favorite 하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async를 시뮬레이션 할 거니까 async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async 이게 토글 페이보리트가 되자마자 아까 제가 옵티미스틱 렌더링 말씀드렸죠. 일단은 무조건 상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this 그래서 this.set state 하고 페이보리티드를 우선 무조건 현 상태의 반대로 토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this.set state 했으니까 우선 무조건 현 상태와 반대되는 상태로 바뀌겠죠. 자, 제가 여기서 이 바꾸는 거를 그냥 뭐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시켜가지고 그 랜덤 넘버를 나눠서 뭐 2가 되면 뭐 바꾸는 걸로 하고 만일에 이제 홀수가 되면 그러니까 뭐 2가 아니라 뭐 짝수가 되면 바꾸고 홀수가 되면 그 오퍼레이션이 실패한 걸로 간주를 해가지고 그거를 원상 복구시키는 그런 걸로 한번 해보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final integer generate random number 하고요. random auto import 됐을 거예요, 방금. 자, 랜덤이 mass에 있는데 dot mass auto import가 됐죠. random 하고 next integer 100 0부터 99 사이의 값을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future, 그러니까 async 작업 시뮬레이션 하겠습니다. await future delayed. 자, duration을 좀 충분히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저 2초를 주겠습니다. 자, 2초를 두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제너레이트 이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된 넘버가 나눠서 2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결과 값을 달리 리턴할 거예요. 0이면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콘이 클릭할 때마다 저거 이게 토글 페이보릿 함수를 호출해야 되겠죠. 저게 이제 future를 리턴하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async 해주시고요. 결과를 제가 result라는데 담도록 하겠습니다. await toggle favorite 하시고요. 그리고 만일에 if 만일에 result가 false면 어떻게 원상대로 회복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꾼 거를 다시 바꿔야 되니까 set state 하시고요. favorited equal 다시 favorited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로 되면 지금 아이콘이 항상 이게 보드 형태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콘이 그 상태에 따라 좀 달리 표시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그거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favorited면 icons.star가 표시가 되고 아닐 경우에는 icons.favorite border가 표시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이 좀 제대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건지 뭐 그걸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어떤 숫자가 제너레이트 됐는지. 그래서 저는 print generated random number 해가지고 gen num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스테이트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핫 리스타트 시켜야 되겠죠. 자, 제가 그러면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Generate number가 42니까 이게 오퍼레이션이 true예요. 그러니까 이 바뀐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걸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자마자 상태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46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결과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 참, 근데 제가 보니까 아이콘이 좀 이상했다 싶었는데 이게 보니까 아이콘, 페이보리트 아이콘인데 스타로 바꿨군요. 페이보리트. 이거 다시 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바뀌었고, 이게 짝수니까 결과가 true가 리턴 되니까 결과는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이걸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상태가 바뀌었고, 다시 랜덤 66이 제너레이트 됐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고요. 75니까 어떻게 됐어요? 클릭을 했는데 다시 상태를 백을 시켰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16, 그러니까 결과가 유지되고요. 제가 이거를 클릭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바뀌고 96이니까 이거는 결과가 제대로 처리가 된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29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당한 상태로 다시 돌렸죠.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이거는 짝수가 됐으니까 결과가 제대로 처리된 거죠. 자, 홀수가 되니까 결과를 처리했다가 다시 원상 복구를 시킨 거죠. 제가 이 옵티미스틱 렌더링에 대해서 비디오를 하나 만들기로 한 건 보통 보면 요새 튜토리얼이나 이런 데에서 옵티미스틱 렌더링을 다루기는 해요. 그런데 워낙 큰 어떤 덩어리 내에서 아주 일부로 다루다 보니까 이게 뭐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옵티미스틱 렌더링에 대한 걸 마치고요. 이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번에도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